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밤새 들어온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언론 통해서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 마리우폴에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화학무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 화학무기 쓰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화학무기 그로 인한 그 군인들의 영향은 어떤 건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마리우폴에 우크라이나 해군 육전대가 정말 마지막 전투에 임한다. 우리는 40여일간 고립되어서 아무것도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페이스북 SNS 보셨죠? 그 기사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게 해킹에 의한 가짜였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이 보고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증거 사진도 있으니까 그 가짜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독일이 갑자기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조금 등한시했죠. 그랬는데 독일 외무장관이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중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자마자 독일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는 거예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인접국들이 마구마구 지금 중화기를 밀어주고 있는데 거의 전차가 군단급으로 들어옵니다. 자, 돈바스 대회전에 앞서서 우크라이나군이 이렇게 갑자기 전차 전력이 늘어나는데 러시아군의 전차 전력은 어떤지 또 분석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할 침공군 사령관으로 악명 높은 알렉산드르 드브로니코프 대장을 임명한 직후에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위된 마리우폴에 화학무기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4월 11일 밤 마리우폴 지역에 무인기를 통해 화학작용제를 살포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우크라이나군 병력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우크라인폼이 현지 시각 4월 12일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인폼은 마리우폴에서 싸우고 있는 아조프 연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지 시각으로 11일 밤 9시경 마리우폴 우크라이나군 방어진지 상공에 무인기가 나타나 유독 물질을 투하했으며 이로 인해 장병과 민간인들이 극심한 호흡곤란과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전형적인 신경작용제 노출에 따른 증상인데요. 이는 러시아도 가입한 화학무기 금지 협약 CWC에 대한 위반이지만 러시아는 결국 시리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도 화학무기를 사용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는 신임 알렉산드르 드보로니코프 대장이 지휘봉을 잡게 된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는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서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 반군의 극심한 저항이 있었던 알레포에 화학무기는 물론 열압력탄과 백린탄 등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어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낸 전쟁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 일명 시리아의 도살자로 불려 온 악명 높은 인물입니다. 그가 우크라이나 침공군 지휘봉을 맡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 중인 건만 5,600여 건에 달하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행위는 그 강도와 범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러시아 지도부는 언젠가 반드시 인류를 상대로 저지른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야, 참, 한 사람의 지휘관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또 달라집니다. 마리우폴에 무인기를 동원해서 마치 농약 뿌리듯이 이제 신경작용제를 살포를 한 거예요. 화학무기를. 요즘 무인기를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농약 살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신경작용제를 살포했는데 이게 2015년 시리아 내전에 이 사람이 개입해서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를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 초토화 시키기 전에 이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를 써서 이 반군들을, 즉 거기는 이제 자유시리아군 해서 이 독재 아사드 정권에 대항해서 민주화하던 주장하던 바로 그 세력들이죠. 미국 CIA가 지원하고 하는 그 세력들인데 그 반군들을 향해서 신경작용제를 뿌리고는 이제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토스온 브라티노 같은 이 열압력탄 쏴가지고 완전히 도시를 초토화시키고 백린탄 써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들어가서 정리해버린 이런 악명 높은 인물이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전쟁 범죄 혐의로 여러 나라에서 지금 그 원티드가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총사령관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 군이 마리우폴에 또는 돈바스 지역에 화학무기 사용이 이 정황이 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방독면이나 뭐 이런 그 기구가 없이는 해결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신경작용제가 뭐냐? 뿌리면 이제 호흡에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호흡을 자율신경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숨을 쉬어야지 하고는 숨 쉬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숨을 쉬지 않습니까? 좀 힘들면 더 많이, 폐가 더 많이 숨을 쉬고 또 좀 편안하면 조금 더 느리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자율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러면 폐가 자기가 호흡해야 된다 이런 그 자율신경이 둔화되니까 호흡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체에 산소가 적게 들어오면 사람이 힘이 없어지죠. 그러면 또 적게 들어오면은 또 죽기도 하고 산소가 없으니까 호흡 곤란으로 죽기도 하고 또 심하면 죽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호흡이 잘 안 되고 산소가 적게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냥 무기력해지죠. 이때 그냥 치고 들어가면은 그냥 뭐 거의 학살하듯이 시가전을 벌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학무기에 대해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CWC라는 협약을 만들어서 이거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금지 무기로 지정을 했고 여기에 러시아도 협약에 서명하고 러시아 의회 인준까지 받은 즉 조약에 가입한 나라예요. 조약에 가입한 나라 보면 여기 있는 이 초록색들이 전부 조약에 가입한 나라고 빨간색이 지금 세 개가 보이죠. 북한 그리고 이집트, 남수단 이 세 나라는 조약에 가입 안 했어요. 아주 뭐 수상한 나라들이죠. 그리고 좀 짙은 카키색이 있습니다. 주로 이 지금 중동 지역에 많이 보이는데요. 리비아, 그리고 이집트 밑에 수단, 그리고 그 옆에 에리트리아, 소말리아, 또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여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에 있는 앙골라, 보츠와나, 모잠비크 이런 나라들이 초록색, 짙은 초록색이고 또 여기 이제 유고연방, 과거 유고연방 있던 지역이죠. 여기에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이제 이런 나라들로 보이는데 이런 나라들은 협약은 하고 의회 인준을 받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서 알았어 할게 라고 하고는 자국의 의회 인준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의무사항은 아닌 그런 상태. 약속은 했지만 그 약속을 보증하는 사인은 아직 안 한 이런 상태. 그리고 빨간색은 약속도 안 한 이런 나라들입니다. 러시아는 가입하고 서명했죠. 그런데도 15년에 화학무기를 쓰고 그리고 또 지금도 또 화학무기를 썼다. 그래서 이런 전쟁 범죄자들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맡아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게 맞냐?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자체를 없애자 또는 이 러시아를 퇴출시키자. 이제 이게 뭐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히틀러가 전쟁 범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냐? 지금 히틀러가 전쟁 범죄 거부권 행사하는 하고 똑같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앞으로 러시아의 이런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소련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는데 그 소련의 지위를 러시아에게 그대로 이양해준다라고 하는 유엔의 협약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불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으니 정말 러시아는 국제질서를 위반을 도구로 하고 있는 이런 러시아는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러시아가 이 마리우폴에서 화학무기를 쓰면서 또 전쟁 이기기 위해서 심리전까지 했는데 그 심리전이 거짓이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1일 우크라이나군 해군 육전대 페이스북에 게재된 마리우폴의 절망적인 상황은 러시아군의 해킹으로 벌어진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마리우폴 병력의 사기를 꺾기 위한 치밀한 심리전 구사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마리우폴에 고립되어 지원도 없이 악전고투하며 전멸 직전의 상황에 내몰렸다는 우크라이나 제36 해군 육전 여단의 페이스북 게시물은 계정 해킹으로 작성된 가짜뉴스이며 마리우폴 전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세리 오를로프 마리우폴 부시장이 현지 시각 4월 12일 밝혔습니다. 오를로프 부시장은 12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탄약이 바닥나고 지원이 끊겨 마지막 전투에 직면했다는 해군 육전대 페이스북 게시물은 가짜라며 그런 가짜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를로프 부시장은 또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도시 일부를 점령한 것은 맞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도시의 중부와 남부, 주요 산업지역 등을 거점으로 계속해서 방어작전을 수행 중이다 라며 자신도 마리우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라온 제36 해군 육전 여단 병사의 글은 키이우가
자신들을 버렸으며 그동안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싸웠고 이제 최후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불과 열흘 전 독일에서 지원된 최신 대전차 무기를 받았다고 인증하고 마리우폴 시내에 우크라이나군 헬기까지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나온 이 같은 글은 신빙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발레리 잘루즈니 대장 역시 총참모부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마리우폴 시내의 병력은 여전히 통신과 보급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도시 주요부를 장악하고 전투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대장은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군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불가능한 일까지 하고 있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은 가능한 모든 힘을 다해 마리우폴의 전우들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군 사령관의 교체 이후 러시아가 시리아에 사용했던 전술을 우크라이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해 바짝 긴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군 육전대 그 병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면 우리는 이제 보병들은 이미 다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군악대, 뭐 수송병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잘 못 싸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할 것이다. 백병전 할 텐데 탄약이 없다. 그래서 백병전 할 텐데 우리 다 죽어도 결코 우리를 욕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마치 우리를 욕하지 마라 하면서 진짜 자기가 이 36 해군 육전 예단의 병사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부시장이 내가 여기 지금 마리우폴에 아직도 이렇게 있는데 봐라. 있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3월 말에 독일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했던 대전차 로켓 마타도어라는 대전차 로켓입니다. 이걸 러시아군이 4월 5일 날 이거 마타도어 이걸 마리우폴에서 습득했어. 이제 이 마타도어가 일회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쏘고 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발사관. 그래서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독일이 준 마타도어 이걸 지금 습득했어. 라고 러시아에서 올린 겁니다. 자, 그러면 3월 말에 독일이 이걸 우크라이나에 줬는데 그걸 4월 초에 마리우폴에서 이게 발견됐으면 그 3월 말 4월 초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보급선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사는 47일간 단 하나의 보급도 받지 못했다. 기우, 즉 정부가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 완전히 갈라치기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탄박스도 이 7.62mm 불가리아에서 만든 7.62mm 탄 이 박스도 주셨다. 이것도 이제 다 쓰고 남은 껍데기들이에요. 자, 7.62mm 그리고 불가리아에서 만든 거. 자, 그리고 이것도 3월 말에 준 건데 이게 지금 4월 초에 마리우폴에서 발견된 탄 박스입니다. 불가리아에서 준 건데 그럼 보급이 안 되면 어떻게 불가리아에서 마리우폴까지 주겠습니까? 그래서 보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병사의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많이 보셨던 기사일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씁쓸해 하셨을 테고 저도 씁쓸했는데 그게 거짓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이제 독일까지도 중화기 탱크를 전달해주는까지 나섰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더욱더 강한 전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겠습니다. 돈바스 대결전이 임박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긴급 전차 지원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비공식이라는 단서를 달아 전차 공급을 시작했고 독일 전차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정부가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T-72M1R 전차 100여 대를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시작했으며 이미 일부 물량이 열차와 트레일러 등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4월 10일 리포트했습니다. 복수의 폴란드 오신트 소식통은 지난 4월 초부터 폴란드 남부 루블린 육군기지에 치장물자로 보관 중이던 T-72M1 전차가 장갑제 일부와 일형상 장비 교체 등의 성능 개량이 이루어진 T-72M1R 버전으로 긴급 개량 작업을 받았으며 이들 전차가 기지에서 사라져 4월 11일 우크라이나로 가는 도로에서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루블린 기지는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리우에서 S17 고속도로를 통해 직통으로 연결된 곳인데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폴란드의 T-72M1R 전차와 BMP-1 장갑차 등이 트레일러에 실려
리우 방면으로 달리고 있는 모습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측은 돈바스 전투에서 대량의 T-72가 등장하더라도 이는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노획했거나 과거 돈바스 전쟁에서 얻은 노획품이며 최근 루블린 기지에서 사라진 전차들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전차 지원서를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더 험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종종 드러냈던 독일도 전차 지원에 나섰습니다. 독일 라인메탈사는 자사가 보관 중인 중고 레오파르트 1 A5 전차 50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수주 이내에 우크라이나에 해당 전차들이 전달될 것이라고 현지 시각 4월 11일 밝혔습니다. 유럽의 이러한 전차 지원은 대결전이 임박했으나 기갑 장비와 방공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것인데요. 감당 못할 수준의 전차 손실을 입은 러시아와 외국의 지원으로 빠르게 전력을 회복 중인 우크라이나의 다가올 결전, 아무래도 러시아에게 결코 유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폴란드가 아주 친절하네요. 갑자기 전차들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장갑제를 더 보강하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야간전 능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예요. T-72가 야간전 능력이 없죠. 그런데 야간에도 전투할 수 있는 이 일행상 장비를 장착을 해서 보내줬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 BMP-1 장갑차인데요. 실려서 S17 고속도로를 통해서 리우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사진 찍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폴란드의 T-72 전차 100여 대 그리고 수량을 알 수 없는 BMP-1 장갑차 뭐 이렇게가 이제 대량으로 우크라이나로 갔는데 폴란드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도 이제 러시아와 무역도 해야 되고 가스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전쟁 끝나면 러시아와 얼굴 대단히 붉혀서는 또 곤란하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그 어떤 T-72 전차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거 우리 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절대 우린 주지 않았어. 그렇지만 세상은 다 알고 있죠. 폴란드가 줬다는 걸. 그렇지만은 자기네들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사진까지 찍혔고 또 독일도 사실은 그동안 무기 좀 줘라 하니까 쓰지도 못한 그 스트렐라 완전히 그냥 곰팡이 다 쓸어서 파워 온도 안 되는 이런 지대공 무기 이거 줄까 하다가 욕먹고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탱크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탱크도 근데 대단히 좋은 탱크는 아니고 한 40년 넘은 탱크 레오파르트 1 A5 이건데요. 이 냉전 시대 때 한때 이제 유행했던 개념의 전차예요. 요즘 같은 이 중장갑 전차하고는 좀 다른 경전차인데 한 40톤 되는 무게입니다. 그래서 40톤의 무게 아주 빠르게 기동하면서 이 적의 탄을 회피를 하고 이때는 이제 기동간 사격 이거 안 될 때니까 그래서 막 빠르게 달리다가 탁 서서 탁 쏘고 아주 우수한 사통 장비를 딱 가지고 그리고 또 회피 기동하고 이제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게는 40톤. T-72보다 더 큰 덩치의 무게가 40톤. T-72보다 더 가볍죠. 그 말은 뭐냐? 장갑이 스쳐도 뚫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포는 그런데 105mm 포, 우리 한국군의 K1 전차포하고 똑같은 바로 그 포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나름 좀 준수하죠. 문제는 탄이 우리 한국 육군이 쓰는 이 텅스텐 탄보다 약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K1 전차를 주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105mm 포탄에 대한 개량 작업을 계속 해와서 현존하는 전 세계 모든 105mm 전차 포탄 중에 한국 포탄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 105mm 포를 안 쓴 지 벌써 30년 넘었죠. 주력으로 안 쓴 지. 그러니까 105mm 이 포탄에 대한 개량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군이 쓰는 K1 전차의 105mm 날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상당히 공격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 명중률이나 이런 건 좋지만 관통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면 T-72하고 이 독일이 준다는 이 레오파드 1 A5하고 도찐개찐인데 먼저 맞추는 놈이 이긴다. 그런데 독일 전차는 먼저 맞출 수 있는데 격파를 할지가 미지수고 왜냐 더 가까이 가서 쏴야 되니까 이제 위력이 약하니까 2km가 아니라 한 1.5km 뭐 여기까지 다가가서 쏴야 되는데 러시아의 T-72 전차는 2km 이렇게 멀리서 쏴도 되는데
맞출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무도 장담 못한다. 워낙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T-72가 이제 이런 서로 간의 상황이 있는데 아무튼 독일도 이렇게 나서서 주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나서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기존에 자신들의 현역에 있던 장비 외에 지금 서로 일전을 주고받았고 서로 손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다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우크라이나는 일단 러시아 장비 전차 100여 대 노획했죠. 쌩쌩한 거. 그리고 지금 폴란드로부터 T-72 100여 대 받죠. 또 체코로부터 T-72 86대, 86대 받죠. 그리고 독일에게 레오파드 1 이거 50대 받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다 해도 한 330여 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키프러스에서 T-80U 이거 이제 82대 이게 또 지금 미국하고 또 협상 중에 있죠. 이렇게 되면 400대 이상의 전차가 생기는데 그러면 러시아는 어떠냐? 러시아는 기존에 이 현역에 배치되어 있던 전차가 2000대 됐어요. 그중에 1400대를 이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그 1400대 중에 700여 대가 격파가 됐죠. 그리고 지금 100여 대가 노획됐죠. 그리고 유기된 거는 얼마나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1400대 투입한 것 중에서 남은 거 아무리 많이 쳐줘봐야 4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가 치장해놨던 그 전차들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재생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전차 공장 우랄 바곤 자보드 1년 동안 풀 가동해봐야 200대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량전에서 러시아가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T-86 BMP-3 있는데 자 이번 주말에 T-86과 BMP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계속 여러분들께 이 우크라이나 실제 전황 조사해서 알려드립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